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생명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조건 속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빛, 숨 쉴 수 있는 풍부한 공기, 그리고 생존에 적합한 적당한 온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생명의 기본 공식이죠. 하지만 이 행성의 70%를 차지하는 깊고 푸른 바닷속, 그 중에서도 빛 한 줄기조차 닿지 않는 심연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곳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 법칙이 통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심 수천 미터 아래의 세상은 영원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태양 빛이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암흑의 공간. 온도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섭씨 2도에서 4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짓누르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수면에서의 압력보다 수백 배는 더 강한, 마치 손가락 끝에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서 있는 듯한 엄청난 수압이 사방에서 짓누르는 환경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철로 만든 잠수정조차 찌그러질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구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한 화학 물질들이 뜨거운 물과 함께 솟구치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어떤 생명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생명의 정의는 이 깊은 바닷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가뿐히 뛰어넘는 바닷속 생명체들의 놀랍고도 충격적인 생존 방식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이로운 탐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 잠수정은 이제 빛이 사라진 심해를 향해 끝없이 하강합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오직 잠수정의 강력한 탐조등만이 한 줄기 빛을 쏘아내며 미지의 공간을 더듬어 나갑니다. 몇 시간을 내려갔을까요? 마침내 잠수정의 소나 탐지기가 해저 지형의 변화를 알립니다. 탐조등 불빛이 닿는 곳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판타지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검은 연기를 기둥처럼 뿜어내는 수많은 해저 굴뚝들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심해 열수분출공입니다. 지각의 틈 사이로 스며든 바닷물이 지구 내부의 마그마에 의해 수백 도까지 뜨겁게 데워진 뒤 주변 암석의 각종 광물과 화학 물질을 녹여검은 연기처럼 다시 뿜어져 나오는 곳이죠. 이 연기, 즉 열수는 황화수소와 같은 맹독성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명체라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말 그대로 죽음의 지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수정의 불빛이 그 주변을 비추는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맹독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주변으로 마치 붉은 꽃밭처럼 무언가가 빽빽하게 군집을 이루고 있거든요. 바로 거대한 관벌레들입니다. 길이가 2미터가 넘는 이 거대한 생명체들은 하얀 관 속에 몸을 숨기고 관 끝으로는 핏빛처럼 붉은 촉수 다발을 내밀어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지옥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의 정원을 연상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관벌레들에게는 입도, 소화기관도, 심지어 항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생명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생명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관벌레의 생존 비밀은 바로 화학합성이라는 경이로운 과정에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유기물을 만드는 육지의 광합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죠. 이들의 붉은 촉수에는 헤모글로빈이 풍부해서 주변 열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화수소와 바닷물 속의 산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흡수된 화학 물질들은 관벌레의 몸속, 정확히는 영양체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이 영양체 안에는 수십억 마리의 공생 박테리아가 살고 있거든요. 이 박테리아들이 바로 이 생태계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 작은 미생물들은 관벌레가 공급해준 황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마치 식물이 햇빛을 이용하듯 탄소를 고정시켜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맹독성 화학물질을 먹이로 바꾸는 살아있는 화학공장인 셈이죠. 관벌레는 이 박테리아들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공급받아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겁니다. 숙주는 박테리아에게 안전한 집과 생존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그 대가로 숙주에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완벽한 공생 관계인 거죠. 태양빛이 전혀 필요 없는, 오직 지구 내부의 화학 에너지만으로 유지되는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바로 이곳, 심해의 열수 분출공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외계 행성이나 다른 위성에서도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과학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태양 없이도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볼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관계의 정의마저 허물어버린 경우입니다. 다시 우리의 잠수정은 깊고 어두운 바다,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중층 심해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열수 분출공처럼 특별한 지형도, 먹이가 풍부한 곳도 아닙니다. 그저 끝없는 어둠과 적막만이 가득한 공간이죠. 이런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만남입니다. 특히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바로 이 절박한 환경이 생물학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극단적인 번식 전략을 탄생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유령처럼 흔들립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끼운 낚싯대를 들이우듯 작은 발광기관을 매달고 먹이를 유인하는 심해 아귀의 모습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입을 가진 암컷 아귀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정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그녀의 몸에 붙어있는 기묘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작은 혹이나 살점처럼 보이는 그것은 다름 아닌 수컷 심해 아귀입니다. 암컷에 비해 몸집이 극단적으로 작은 수컷 아귀는 태어날 때부터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암컷을 찾는 것이죠. 그는 잘 발달된 후각기관을 이용해 암컷이 내뿜는 페로몬을 필사적으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암컷을 만나게 되면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몸을 강하게 물어뜯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영원한 결합을 위한 처절한 서약과도 같습니다. 암컷의 몸에 달라붙은 수컷의 입과 피부는 점차 암컷의 살과 하나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턱과 눈, 내부 장기 대부분은 퇴화하여 사라지고 오직 정자를 생산하는 정소만이 발달하게 되죠. 결국 수컷의 혈관은 암컷의 혈관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암컷이 섭취하는 영양분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말 그대로 암컷의 몸에 기생하는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암컷의 몸에 달린 생식기관과 같은 존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두 개의 개체가 만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융합되는 이 모습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본능이 얼마나 처절하고 기묘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 때로는 이처럼 충격적인 융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심해에서 포식자의 눈을 피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지상이나 얕은 바다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몸을 바꾸는 위장술을 사용하거나 먹물을 뿜어 시야를 가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검은 세상에서 검은 먹물을 뿜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심해의 생물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위장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빛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위장술의 대가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옥에서 온 흡혈오징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생명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만 들으면 끔찍한 포식자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온순하고 겁이 많은 생물이죠. 붉거나 검은색의 몸에 박쥐 날개처럼 생긴 막으로 연결된 8개의 다리를 가졌고 무엇보다 몸 크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눈은 희미한 빛이라도 감지하기 위해 발달한 것입니다. 이 흡혈오징어가 가진 가장 독특한 능력은 위협을 느꼈을 때 발휘됩니다. 보통의 오징어나 문어가 먹물을 뿜는 것과 달리 이 친구는 전혀 다른 것을 뿜어냅니다. 포식자가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흡혈오징어는 자신의 다리 끝에 있는 발광기관에서 끈적끈적한 점액과 함께 수많은 빛의 입자들을 뿜어냅니다.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푸른빛의 구름이 어둠 속에 확 퍼져나가는 거죠. 이 빛나는 점액 구름은 포식자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포식자는 갑작스러운 빛의 향연에 혼란스러워하며 빛나는 점액 덩어리를 공격하게 되고 그 사이 흡혈오징어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겁니다. 먹물 대신 빛나는 구름을 연막탄처럼 사용하는 이 전략은 빛없는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흡혈오징어는 온몸에 퍼져있는 발광점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면서 자신의 실루엣을 바꾸거나 포식자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만드는 섬광탄 같은 역할로도 활용합니다. 어둠을 무기 삼아 살아가는 다른 생물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 스스로 빛을 만들어 어둠을 지배하는 놀라운 생존수를 터득한 셈입니다. 이 살아있는 유령이 펼치는 빛의 마술은 심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존의 드라마 중 하나일 겁니다. 이처럼 심해의 생명들은 빛이 없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빛을 창조하고 조종하며 자신들만의 생존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규칙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차원에서까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생존의 법칙은 대부분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거나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생명체는 생존의 규칙을 공간이 아닌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간 존재입니다. 우리의 잠수정은 이제 차가운 얼음이 뒤덮인 북극해의 심해로 향합니다. 이곳의 수온은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흐르는 곳이죠. 바로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그린란드 상어가 유유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은 마치 태고의 시간을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최대 7m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인 상처와 자국들로 뒤덮여 있고 그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둔합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거대한 꼬리를 한번 움직여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은 시간의 흐름마저 있게 만들 정도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상어는 지구상의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개체는 400년, 심지어는 500년 이상을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던 시절이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산증인인 셈입니다.